완성된 PE를 USB에 옮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PC에 연결하고 우클릭 포맷을 합니다. 형식은 FAT32, NTFS 아무렇게나 상관없지만 NTFS가 더 빠르고 확장성이 좋습니다. 이미 포맷이 됐으면 안 해도 됩니다. 빌드가 완료된 PE 빌더에서 ISO 폴더에 있는 내용을 전체 선택, 그대로 USB에 복사하면 끝. 장난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PE 부팅이 바이오스에서 부팅 옵션을 USB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단 주변에 약 70% 정도의 PC에서만 됩니다. 만약 4개 안 되는 30% 정도의 PC가 있다면 4개는 100%에 해당되겠네요. 다른 PE의 윈 파일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소스 폴더에 복사하고 원래 부트윈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사용할 PE의 이름을 부트윈으로 바꿔주시면 끝입니다. 이 방법이 안 되는 분은 이후에 이어지는 영상, 디스크 파트, 파티션 위자드, 부티스를 이용한 방법의 영상을 참고하시고 이래도 USB 부팅 모르겠다 안 된다 싶은 분은 우클릭으로 윈도우의 램 디스크 옵션을 이용해서 무조건 일회성 PE로 부팅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초보자에게 꿀팁인 루포스를 소개해드리긴 하겠지만 조금 숙련되시면 안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다른지 설명하는 영상과 메인보드 제조사, 브랜드에 따른 방식의 차이를 첨부하겠습니다. 부팅용 PE를 디스크 파트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실행창에 CMD를 입력, 커맨드 창을 띄우고 디스크 파트를 입력합니다. 리스트 디스크, 디스크 용량으로 USB의 번호를 확인합니다. 셀 디스크 번호, 클린으로 다 날린 후 컨버트 MBR을 입력, MBR 디스크로 변환합니다. 크리에이트 파티션 프라이머리 사이즈 2048 내지 3072 4096을 입력합니다. 2기가 내지 4기가입니다. 포맷 FS FAT32 퀵 FAT32 형식으로 퀵 포맷합니다. FAT32 형식의 최대 용량이 4기가이고 PE나 기타 윈들을 몇 개 보관할지 감안해 용량을 설정합니다. 어사인 엔터로 드라이브 문자를 자동 할당합니다. 액티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MBR 형식은 액티브를 반드시 해줘야 활성 파티션으로 지정되어 부팅이 가능해집니다. 크리에이트 파티션 PRI로 남은 용량 전부를 자동으로 파티션 지정합니다. 포맷 FS, NTFS 퀵, 남은 용량은 전부 NTFS로 포맷합니다. 어사인으로 드라이브 문자를 자동 할당합니다. 이제 FAT32 쪽 드라이브에 빌더의 ISO 폴더에 내용을 전체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부팅용 PE를 디스크 파트로 만드는 방법 완료입니다. 부팅용 PE를 부티스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티스를 실행하고 첫 번째 디스크 탭 하단의 대상 디스크에 USB를 선택합니다. 파티션 관리를 클릭, 재파티션을 클릭, 네 번째 USB HDD 모드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파티션 설정 창에서 1, 2, 3번 아무 곳에나 FAT32 형식의 4095 이하의 숫자로 필요한 용량을 설정합니다. 빈칸의 용량을 삭제하면 4번의 용량은 자동으로 남은 용량이 채워집니다. 4번의 형식을 NTFS로 변경하고 볼륨명을 적습니다. 볼륨명은 안 적어도 됩니다. 맨 아래 파티션 테이블 유형에서 MBR 파티션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GPT를 선택하고 USB 파티션을 선택하면 128MB의 EFI 시스템 파티션이 생성됩니다. USB에서 GPT 파티션이 필요한 특수 경우는 주로 파티션 위자드를 이용합니다. 다시 MBR로 변경하고 확인을 누르면 포맷이 진행되고 파티션 분할이 완성됩니다. 파티션 관리창에서 FAT32 파티션의 활성화 액티브 표시가 됐는지 확인합니다. ID 수정에서 파티션의 속성을 변경하실 수 있지만 현재는 건드릴 것이 없습니다. 닫기를 눌러 초기 화면으로 나오신 후 MBR 작업을 클릭, 현재 MBR 유형이 윈도우 NT 6.MBR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아닐 경우 윈도우 NT 6 MBR을 선택하고 설치 구성을 클릭, 윈도우 NT 6 MBR을 선택합니다. 닫기를 누른 후 PBR 작업을 클릭합니다. 대상 파티션이 FAT32인지 확인, 현재 PBR 유형이 부트 매니저 부트 레코드인지 확인, 아닐 경우 부트 매니저 부트 레코드를 선택하시고 설치 구성을 클릭, 확인을 눌러줍니다. 닫기, 종료를 하시면 부티스를 이용한 파티션 작업은 종료됩니다. 부티스의 파티션은 간혹 뒷부분 파티션이 정상적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뒷부분의 파티션이 제대로 안 잡혔죠. 다시 재파티션을 하셔도 되지만 이럴 때는 실행창에 디스크 매니지먼트 MSC를 입력하고 디스크 관리로 들어갑니다. USB 파티션 뒷부분을 우클릭하고 포맷을 다시 해줍니다.
포맷이 완료되면 드라이브 문자 및 경로 변경을 선택합니다. 추가를 클릭하고 드라이브 문자를 할당합니다. 그래도 정상적으로 인식이 안되면 USB를 한번 뺐다가 다시 꽂아줍니다. 이제 빌더에서 PE 파일을 FAT32 파티션에 그대로 복사하면 부팅용 PE가 완성됩니다. 부팅용 PE를 파티션 위자드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파티션 위자드에서 USB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우클릭, 모든 파티션 삭제, 여기까지 적용을 한번 누릅니다. 우클릭, 생성을 선택, 새 파티션 생성 창에서 파일 시스템을 FAT32로 선택하고 파티션 사이즈를 4기가로 설정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남은 공간에 우클릭, 생성을 선택하고 남은 용량 전체를 NTFS로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FAT32 파티션을 우클릭하고 활성화 설정을 클릭합니다. 적용을 누르면 파티션 작업이 시작됩니다. 빌더의 ISO 폴더의 PE 파일을 FAT32 포맷 폴더에 복사하면 부팅용 PE 완성입니다. 파티션 툴이 여러가지 있지만 파티션 위자드를 사용하는 독특한 이유가 있습니다. EFI 시스템 파티션의 용량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USB 디스크 번호를 우클릭하고 모든 파티션을 삭제합니다. 디스크 지움을 눌러 제로 섹터로 채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시 우클릭, MBR 디스크를 GPT 디스크로 전환을 클릭합니다. 할당되지 않은 영역을 우클릭하고 FAT32 형식 4기가로 설정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남은 공간을 우클릭, 생성을 선택하고 NTFS를 선택, 확인을 누릅니다. 여기까지는 MBR과 동일합니다. FAT32 영역을 우클릭, 파티션의 유형 ID 변경을 선택합니다. EFI 시스템 파티션을 선택하고 얘를 누릅니다. 이제 적용으로 예약된 작업을 실행합니다. 이제 EFI 폴더에 PE를 집어넣습니다. EFI 시스템 파티션은 재부팅 후에는 탐색기에서 드라이브 문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윈도우의 디스크 매니지먼트는 문자 할당이 불가능하고 안에 파일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는 디스크 파트나 파티션 위자드로 문자를 할당해 주셔야 합니다. 이 형식의 USB를 하나 이상 꼭 만들어 두는 이유는 삼성 노트북 계열이나 HP의 미니 PC, 올인원 PC, 노트북 등이 이 방식으로만 부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정리한 영상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이번은 1회 부팅 방식입니다. BCD의 램 디스크 옵션을 이용한 아주 오래된 방식인데 3년 전에 제 영상들에서도 알려드렸었는데 어렵다 생각해서인지 잘 사용되지 않다가 유튜브를 보고 직접 설치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최근엔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메모장을 하나 열고 더보기란에 올려드린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파일 저장을 누르고 저장할 폴더로 이동, 파일 형식은 모든 파일, 파일 이름은 looped.boot.cmd, 인코딩에 안C를 선택하고 저장을 합니다. 바탕화면에 생겼죠? 파일 저장 위치는 자유입니다. 생성된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먼저 우클릭 메뉴가 레지스트리에 등록됩니다. 이제 부팅하실 PE의 윈 파일 ISO 소스 폴더에 부트임을 우클릭하면 콘텍스트 메뉴 위쪽에 루페부트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메뉴를 선택하면 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램디스크 옵션 부트 메뉴가 생성됩니다. 혹시 연결 프로그램을 묻는 창이 나타난다면 파일을 다시 다다다다 연타해서 확실하게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시고 다시 윈 파일을 우클릭해서 실행합니다. MS 컴피그 부팅 탭에서
생성된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재부팅 하시면 첫 부팅은 설정된 램디스크 옵션을 강제로 실행하면서 부트임으로 부팅이 됩니다. 끝입니다. 윈도우 포럼에서 램디스크 옵션을 이용한 다양한 부팅 스크립트와 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USB 보안락이 걸린 PC에서 사용하려면 파일이 이미 하드에 있거나 메일로 다운을 받거나 하드에 복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PE에서 윈도우 설치나 기타 작업들을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이제 루퍼스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방법 중에 한 가지만 알아도 이게 정말 불편하고 호환성이 떨어지는 방법인데, 부팅용 USB 만들기를 검색하거나 유튜브의 대다수 영상들이 루퍼스 사용법을 알려줘서 사용자들을 계속 우물안에 가두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를 설치할 때 처음 시작은 윈도우 설치 미디어 만들기를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안 되는 일이 많아서 컴 좀 알던 사람들은 울트라 ISO로 만들었었는데, 초보가 하기에 뭔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소프트웨어를 구해도 설치를 해야 하니까 거부감이 좀 들죠. 그 틈을 잘 파고든 편리한 툴입니다. 루퍼스에는 히든 단축키가 있는데 Alt 플러스 단축키를 누르는 형식이고요. 대부분 안 쓰거나 기본 세팅은 돼 있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Alt 듀얼 바이오스만 잠깐 다루겠습니다. 실행하면 맨 위에 장치란에 USB를 알아서 잡습니다. 여러 개 꽂혀 있다면 아래 꺽쇠를 클릭해서 수정합니다. 다음 칸에 선택을 클릭해서 PE의 ISO 이미지나 윈도우 이미지 ISO를 선택합니다. 파티션 구성에 MBR을 선택하면 우측의 대상 시스템은 자동으로 바이오스, UEFI CSM으로 설정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클릭합니다. USB를 포맷할 거라 데이터가 날아간다는 경고가 뜨고 확인을 누르면 포맷하고 설정이 시작됩니다. 제가 편리한데 또 불편한 툴이라고 했습니다. 편리한 이유는 초급자들에게 파티션 분할을 건너뛰고 부팅이 가능하고 바로 윈도우 설치 마법사까지 자동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이라 편리합니다. 불편한 이유는 앞의 방법들처럼 파티션을 2개 이상 나누거나 다양한 메인보드의 바이오스에서 부팅 가능한 장치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루퍼스로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USB를 들여다보면 한 개의 새로운 파티션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부티스로 확인해보면 A 표시, 액티브 활성화는 되어 있습니다. 탐색기로 폴더 안의 내용을 보면 이전까지 복붙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정리하면 MBR, NTFS 형식입니다. 여기서 Alt-E를 누르면 듀얼 바이오스 사용함으로 바뀌고 바이오스 또는 UEFI로 바뀝니다. 혹시 안 바뀌는 분은 파티션 구성을 GPT로 바꿨다가 다시 MBR로 바꾸고 Alt-E를 누르면 스위칭 모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기능이 옛날에는 꽤 좋은 기능이었는데 GPT나 MBR이 뭔지 바이오스 UEFI 부팅이 뭔지는 모르는 사람의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부팅이 잘 안 된다 싶으면 이거 해놓고 하면 이유는 모르지만 부팅이 되게 해주니까 많이 사용했던 기능입니다. 물론 아직도 사용합니다. 굳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 루퍼스에 한정해서 GPT를 설정을 하면 듀얼 바이오스를 사용함, 사용 안함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용 가능으로 바꾸는 순간 MBR로 자동으로 바뀌죠. MBR에서도 사용 안함이 디폴트 값이고, 대상 시스템은 바이오스 또는 CSM, UEFI CSM의 FAT32가 기본값입니다. 이 상태로 시작을 눌러서 디스크를 만들면 파티션은 1개이고 MBR의 FAT32 액티브가 된 디스크로 작성이 되고 부팅은 되는데, 마스터 부트는 알 수 없는 부트 레코드로 보입니다. PBR은 부트 MGR 부트 레코드로 설정됩니다. 메인보드에 따른 부팅 여부는 보드별로 정리해 놓은 영상대로 되거나 안 되거나인데, 기본적으로 디스크의 루트 폴더에 부트 BCD 파일이 있어야 MBR 부팅이 되고, 물론 이 파일들도 같이 있어야죠. EFI 마이크로소프트 부트 안에 BCD 파일이 있어야 EFI 부팅이 됩니다. MBR의 NTFS로 설정하고 디스크를 작성해도 똑같이 파티션 1개로 작성이 되고요. FAT32가 NTFS로 바뀐 것만 다르고 액티브 활성화된 것도 똑같고요. 마스터 부트도 역시 알 수 없는 부트 레코드로 나오고, PBR도 부트 MGR FAT32 똑같습니다. Alt-E를 눌러서
듀얼 모드 사용함으로 설정했을 때는 FAT32로 작성하면 앞에 사용 안 하면서 FAT32로 만든 것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른 건 딱 한 가지 경우인데 NVR을 선택하고 Alt 2를 눌러서 바이오스 또는 UE 파일을 선택해서 NTFS로 작성할 때만 다릅니다. 이때는 파티션을 두 개 만들어 주는데 NTFS의 29기가 액티브로 대부분의 용량을 만들고 히든 파티션으로 UEFI NTFS라는 이름으로 FAT의 1MB의 EFI 시스템 파티션을 만들어 줍니다. 다른 툴로 문자를 할당해서 파티션 안에 내용을 보면 바이오스 UEFI 부팅 모드를 인식할 수 있게 루퍼스 개발자가 자체 개발한 고유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ISO를 선택 안 하고 맨 아래 UEFI NTFS를 선택하고 NVR에 NTFS로 제작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단지 파일만 자동으로 안 들어가 있을 뿐이고 앞에서 디스크 만들던 방식처럼 그대로 복사해서 NTFS 폴더에 넣어주시면 똑같습니다. EFI 시스템 파티션은 GPT 형식에 놓고 UEFI 부팅을 많이 하는데 NVR의 EFI 시스템 파티션이 어떤 걸로도 부팅이 안 되는 것을 부팅시켜주는 의외의 효자 노릇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런 컴퓨터를 많이 봤는데 최근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파티션 위자드에서는 용량을 자유롭게 설정해서 똑같이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 표로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대상 디스크를 설정을 하지 않고 UEFI NTFS로 설정을 하면 ISO를 일단 넣지 않으면 듀얼 바이오스 모드는 사용함이나 사용 안 함이나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기능이. 대상 시스템도 한 가지 UEFI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삭제하면 되고요. 다른 설정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GPT를 했을 때, 이 상태에서 NVR을 했을 때 사실 이거랑 이거랑 같죠. 그러니까 한 가지 결과예요. UEFI NTF에서 NVR로 설정을 하고 NTFS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을 하면 NVR의 NTFS가 되고 EFI 시스템 파티션이 만들어진다. 이 NTFS 폴더에 ISO 파일 내용을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넣으면 부팅 디스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위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도 파티션이 두 개가 나뉘는데 이건 좀 다른 점이 EFI 시스템 파티션이 아니라 그냥 NTFS 파티션이 만들어집니다. Alt 키 듀얼 바이오스는 iOS를 선택했을 때만 사용 가능한 기능이고요. 이 세 가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파티션 하나 만들어주고 다른 게 없습니다. iOS를 선택하고 NVR일 때만 듀얼 바이오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듀얼 바이오스를 사용함으로 설정하고 파일 시스템을 NTFS로 했을 때만 파티션을 두 개 만들어주고 그 결과물이 NVR의 NTFS, EFI 시스템 파티션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다른 게 있다면 ISO 안에 파일 내용을 나중에 직접 복사해서 넣어주냐, 만들면서 지가 알아서 넣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번엔 GPT를 선택하겠습니다. GPT를 선택하면 대상 시스템은 자동으로 UEFI가 됩니다. 이번엔 FAT 파일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클릭, 포맷이 완료되고 탐색기로 확인하면 전체 용량이 FAT32 파티션으로 생성되고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스크 파트 리스트 볼륨이나 부티스로 확인하면 파일 형식은 FAT32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디스크 파트나 부티스에서 FAT32의 파티션을 생성할 때는 4기가가 최대였지만 실제로는 2테라까지는 인식이 가능합니다. 단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디스크 파트나 부티스에서는 4기가를 제한으로 둡니다. 그럼 이 USB를 느리지 않게 사용하려면 용량을 다시 줄여줘야 되지만 루퍼스에는 볼륨 축소 기능이 없고 윈도우에 볼륨 축소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디스크 매니지먼트의 볼륨 축소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디스크 파트에서 해당 파티션을 선택하고 볼륨 축소 명령을 내려도 안 됩니다. 볼륨 축소는 NTFS 파티션만 가능합니다. 파티션 위자드로는 파티션을 다시 분할은 가능하지만 분할을 적용하고 나면 파일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파일도 없고 부팅도 안 됩니다. 지금은 또 운 좋게 됐습니다. 결국 남은 파티션을 바꾸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운 좋게 됐었지만 다시 깔끔하게 만드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결론은 GPT FAT32 방식이고 아주 느린 USB가 완성됩니다. CSM 지원에 따른 부팅 가능 여부는 메인보드 종류에 따라 결과가 바뀝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루퍼스의 장점은 여기서 윈도우 설치 ISO를 그대로 탑재해 구워서
설치 화면까지 바로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PE가 아닌 ISO 파일을 선택하고 시작을 클릭하면 언어텐드 무인응답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옵션이 있긴 한데 아주 일부만 생략해줍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윈도우 설치가 아주 오래 걸립니다. 키보드 설정부터 시작해서 파티션 나누는 과정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하드에 씌우기 시작합니다. 이미 USB로 옮기는 과정을 한번 거쳤는데 또 해야 되죠. 이전에 설명했던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메인보드마다 다른 부팅 정보입니다. 이 표는 부팅 정보들을 나름 정리해 본 건데 다 맞지는 않습니다. 메인보드 출신 연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대체로 CSM을 비활성화하면 UEFI 부팅밖에 안 되죠. ECS는 그래도 MBR에서는 바이오스 부팅만 가능한 게 좀 특이합니다. ECS 보드는 4세대 보드에서 했던 기록이고 최근의 보드에서는 테스트를 안 해봐서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에즈락은 GPT에서 FAT32일 때 CSM을 꺼두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데스크탑은 대부분의 PC에서 가장 무난하게 부팅이 잘 되는 경우가 MBR의 FAT32 형식이랑 GPT의 FAT32죠. 앞에 영상들에서 PE 부팅용 파티션을 만들 때 두 개의 파티션을 나누고 MBR의 FAT32로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부팅만 FAT32로 하고 데이터는 속도가 빠른 NTFS로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팅할 때도 가급적 UEFI로 부팅하는 게 속도가 빠르고 GPT의 FAT32 파티션을 배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4세대 이전의 PC가 거의 없긴 하지만 더 이전의 메인보드에서 GPT 형식을 아예 인식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MBR FAT32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래 노트북 쪽을 보시면 최근에 출시되는 삼성 노트북은 MBR은 인식을 아예 못해요. GPT만 바이오스에서 인식합니다. MBR의 FAT32 형식의 USB는 삼성 노트북은 부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앞에서 GPT의 FAT32로 만들면 삼성 노트북은 커버가 되지만 구형 PC는 부팅이 안 될 수도 있고 MBR의 FAT32로 만들면 GPT만 인식하는 삼성 노트북은 부팅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GPT FAT32 방식을 이용하면 삼성, LG 모두 커버가 가능하고 UEFI 부팅도 되고 좋지만 구형 보드가 GPT 인식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2가지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대의 모든 메인보드에서 다 테스트를 해본 것은 아니라서 각 제조사 보드마다 출시된 시기별로 표와 다르게 안 될 수도 있어서 이 내용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과 LG 노트북에서 CSM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점차 없어지는 추세고 없는 것들도 많아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LG는 MBR, GPT 상관없이 FAT32에서만 된다는 거고요. 삼성은 GPT 형식일 때만 바이오스에 USB가 잡히고 UEFI 부팅 가능합니다. 맨 아래 HP는 모든 경우에 이런 것은 아니지만 미니 PC나 올인원, 노트북 정도가 약간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파티션 유저드에서 소니나 레노버형 전용 파티션도 있었죠. GPT의 EFI 시스템 파티션이고 FAT32 형식일 때만 부팅 목록에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까다로운 경우는 USB 같은 이동식 디스크 종류는 아예 인식이 안 되고 외장하드로만 부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윈투고가 한동안 주목받았던 적도 있었고 루퍼스에도 윈투고 제작 기능이 아직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윈투고 기능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외장하드의 또 다른 단점은 전원 부족으로 인한 USB 인식 문제가 소형 USB보다 빈번하고 부피도 더 큰데 인식까지 잘 안 되니까 귀찮죠. 웬만한 것은 PE로 다 되기 때문에 서브용, 정비용으로 상대적으로 USB 이동식 디스크를 많이 선호합니다. 외장하드에 EFI 시스템 파티션을 놓고 윈투고로 설치를 하면 극악의 조건이 몇몇 기종들을 커버할 수는 있겠지만 구형 PC에서 인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2개 이상 있어야 되죠. 외장하드는 이게 인식이 안 되면 디스크 형식의 문제인지 전원 불량으로 인한 인식 문제인지 금방 판별이 안 되죠. 외장에 불이 들어와도 신이 안 섭니다. 외장에 불이 들어와도 인식이 안 되는 경우는 허다하니까요. 대부분 USB를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최소 2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결론은 MBR의 FAT32, GPT의 FAT32, GPT의 FAT32 같은 경우는 FAT32 파티션을
EFI 시스템 파티션으로 할지 그냥 프라이머리 파티션으로 설정할지도 고민이죠. EFI 시스템 파티션이 부팅이 훨씬 잘 되지만 추가 수정할 때마다 탐색기에서 인식하려면 그때마다 번번이 디스크 파트나 다른 파티션 툴로 문자 할당을 해줘야 되죠. MBR도 꼭 그렇게 편리한 것은 아니에요. 이 표만 보면 CSM만 켜면 자동으로 부팅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CSM도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또 제조사의 출시 연도마다 반응이 달라요. 한 가지를 테스트할 때마다 바이오스 한번 들어가고 설정 바꾼 상태로 다시 또 재부팅을 해서 USB를 인식시킨 후에 설정을 맞춰서 부팅하고 총 2번씩 해야 되죠. 어떤 보드들은 부트 설정만 잘못돼도 아예 CMOS를 클리어 해주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에즈락을 보면 CSM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두난 런치를 선택하면 CMOS를 초기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MBR의 FAT32에서는 UEFI 온이나 레거시 온이나 바이오스 UEFI 부팅은 다 되지만 GPT의 FAT32에서는 두 가지 다 리스트에는 보이지만 실제 부팅은 UEFI만 됩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리스트에 바이오스 부팅이 될 것처럼 뜨지만 실제 부팅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아실 필요도 없고 어차피 외우지도 못합니다. 잘 되는 한 가지로 부팅만 되면 다시는 안 돌아볼 것이기 때문에 MBR의 FAT32로 만드시고 먼저 CSM을 비활성화한 다음에 목록에 UEFI가 뜨면 그걸로 부팅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목록에 뜨지 않는다면 그때 CSM을 활성화한 후에 UEFI, 레거시 순서로 체크하고 UEFI로 부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뜬금 잘 되던 PE가 어떤 PC 앞에서 아예 부팅이 안 되면 난감하죠. 왜 USB로 부팅이 안 될까 이유가 쉽게 안 찾아지는 이유는 GPT MBR 경우의 수 2가지, FAT32 NTFS 경우의 수 2가지, CSM 활성과 비활성, CSM 활성도 메인보드마다 보통 3가지 정도씩 있습니다. 이 명칭은 각각 다르지만 리거시 UEFI, 리거시 N UEFI 명칭이 각각 다르죠. 이렇게 따지면 경우의 수가 4가지. 이것들을 다 곱하면 총 16가지나 됩니다. 부팅용 USB를 엉뚱하게 제작하면 16가지 경우의 수 중 어떤 것인지 다 해보면서 찾아야 하고 이 원인을 초급자들이 루퍼스로 찾아내긴 어렵겠죠. 아예 부팅이 안 되는 조합에 걸리면 다 해봐도 안 될 테고 그냥 단순 인식 문제인지 애초에 인식이 안 되니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럴 땐 부팅이라도 되는 컴퓨터라면 앞에 소개한 일회성 부팅을 사용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FAT NTFS를 FAT 한 가지로만 줄여도 8가지로 바뀝니다. 8가지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한번 세팅할 때마다 2번씩 재부팅을 해야 되니까 총 16번의 재부팅입니다. 처음 부팅은 USB를 인식하기 위한 부팅, 선택하는 세팅으로 재부팅. 리스트에 떠 있으면 숫자가 한번 줄어들겠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특히나 누군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부팅을 시키려고 찾는데 안 되면 정말 난감하고 민망하겠죠.